512번. 이거 확률 밀도 함수죠? 아이고. 분필 한 번만 가져다 볼게요. 자, 512번. x의 범위가 이제 0부터 1 사이고 fx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간을 끊겼네요. 자, 우리가 이제 어쨌든 그려야 내가 넓이를 설명을 하는데, 얘가 fx, 지금 이거 x에 대한 함수, x에 대한 식, x가 미지수인데 다 같은 얘기예요. x에 대한 함수, x에 대한 식, x가 미지수,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x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거는 1차식이죠. 그러면 요 1차식의 그래프는 어쨌든 반듯합니다. 그러면 양 끝에만 찍을 수 있으면 돼. 0 넣고 a 넣을 거예요. 0 넣으면 2a.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a가 음수면 안 되니까. a가 음수면 이거 확률 밀도 함수가 x축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러면 확률 밀도 함수가 x축 밑으로 내려가면 확률이 음수가 될 수 있어서 실제로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돼. 그래서 0 넣으면 2a, a 넣으면 3a인데 a가 양수일 거고, 그러면 a가 양수일 거고, 어쨌든 이걸 봐도 a가 양수고, 문제도 적혀 있고, 어쨌든 a가 양수예요. 그래서 2a를 여기다가 표시하고, 그러면 뭐 a가 여기 있다 치면 3a가 여기라고 했을 때 그래프 일단 요렇게, 얘도 마찬가지. a 넣었더니 약분하고 3a, 여기 1 집어넣으면 0, 1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0, 이렇게 생겼대요. 자, 그러면 전체 넓이가 이거 어쩔 수 없다. 이건 그냥 다 구합시다. 이 부분이 2분의 1의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이쪽 부분은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이건 사다리꼴, 이건 삼각형, 다 더하면 1 나와야 돼요. 그러면 2분의 5a 제곱 마이너스, 아니네, 플러스 2분의 3a 마이너스 2분의 3a의 제곱 1. a가 양수니까 a는 2분의 1이에요. 이제 뭐 대충 한 반쯤 푼 건가요? 2분의 1이야. 그럼 다시 그립시다. 2분의 1, 1, 2분의 3, 2분의 1, 1.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어디 구하라고? 0부터 b까지가 6분의 5? 그러면 0부터 b까지 6분의 5가 되려면 이 부분이 6분의 1 나오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6분의 1 나오면 되는데 이게 마음에 들지 않네. 뭐 어쩔 수 없죠. 자, 우리가 이 부분의 식이 요거였는데 a에다 2분의 1을 집어넣어서 (2분의 1) 마이너스 1분의 2분의 3a 마이너스 1 한번 정리해서 마이너스 1분의 3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a 플러스 3, 마이너스 3x, 그러니까 x 마이너스 3x 플러스 3. 그러면 b 넣어서
요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3b 플러스 3. 그러면 높이가 마이너스 3b 플러스 3. 길이가 1 마이너스 b.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양변에 6을 곱해서 이상하다. 아, 아니지. 3을 뽑아야 1 마이너스 b네요. 그러면 이렇게. b는 3분의 2 또는 3분의 4. b가 3분의 4면 1보다 크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b는 3분의 2가 맞아요. 이 풀이가 참 마음에 들지 않네요. 일단 내 스타일은 아니야. 이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어. 이 부분은 어쩔 수 없고 2분의 1까지는 어쩔 수 없고요. 다 됐죠? 2분의 1까지는 어쩔 수 없고 여기서 이제 이게 내가 이 계산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 부분만 뭐 더 좋은 방법이라는 게 아니라 나랑 풀이가 안 맞는다고 이렇게 풀면 되는데 이제 사실은 나보고 풀라고 하면 일단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요거랑 이제 닮은 비를 찾아 들어갈 것 같아요. 요 길이가 요 삼각형이 밑변이 2분의 1, 높이가 2분의 3, 그래서 8분의 3이에요. 그러면 내가 찾으려고 하는 부분이 6분의 1이니까 이 큰 삼각형과 이 조그만 삼각형의 넓이 비가 8분의 3 대 6분의 1. 그런데 이거 둘이 닮음이니까 얘랑 얘가 닮은 비, 이 길이가 2분의 1이니까 넓이 비는 닮은 비를 제곱해서 비교하면 되겠죠. 2분의 1하고 1-b를 제곱해서 4분의 1 대 1-b의 제곱. 그러면 24분의 1은 8분의 3, 1-b의 제곱. 양변에 24를 곱해서 9, 1-b의 제곱.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여기가 넓이 비는 닮은 비의 제곱과 같으니까, 제곱의 비와 같으니까 정확히는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막 여기다가 식을 뽑아서 넣고 이런 거 안 해도 돼서 조금 편할 수 있다. 엄청 많이는 아니고요. 그래서 닮음을 선호하는 편인데 일단 이게 이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풀이죠. 닮음 하면 선생님 저 닮음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식으로 풀면 됩니다.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더 편하게 느껴지는 쪽으로 풀란 얘기예요. 각자 더 선호하는 방식이 있죠. 됐고 또 물어보고 싶은 거. 552. 갑자기 552? 어디죠? 잠깐 빌려줘요. 내가 프린트가 없어. 아침에 본원에 들어가서 A4를 한 덩어리 훔쳐오려고 하다가
집에서 A4를 주문하고 오늘 내일 이틀을 버텨보기로 했어요. 모레 정도면 오겠지. A4가 요만큼 남았는데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쓰게 마련이더라고. 마트에서 이렇게 그5 플러스 1 뭐 이런 거 하는데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3개만 사야 되는데 5 플러스 1 한 6개 사야 되잖아. 물티슈를 사려고 했는데 아니 한 3개만 있으면 그래도 한 두세 주 쓸 것 같았다고. 그래서 물티슈를 사려고 했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물티슈를 20개씩 파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20개씩 파는데 20개 사야겠죠? 근데 사면 또 쓰겠지. 바닥을 청소해야 되는데 걸레를 빨기가 귀찮네? 그러면 안 되겠죠? 환경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러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지금 여기 환경계열 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럴 거면 청소를 안 할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네, 책상이 어제 내가 저거는 산화전이수라고 합니다. 알코올은 아니고요. 어쨌든 소독한 거고, 얘는 어쨌든 이렇게 반응하고 나면 물이 된대요. 그래서 이건 물얼룩 같은 게 조금 남아 있을 수 있어. 그 다음에 내가 다 돌아다녀 봤는데 이 칠판이래. 이 책상이 제일 의심스러워. 지금 학원에 들어와 있는 것들 이런 거 자재들을 여기 벽지에 들어가 있는 접착제랑 요거 2개 빼고 내가 그 2개는 모르겠어요. 다른 건 일단은 다 E1, E0 이렇게 맞춰서 산 건데 등급 대부분 다 맞춰서 산 건데 이 2개가 지금 검증이 안 돼. 그래서 처음에는 벽지를 의심했는데 피톤치드를 들이부어도 소용이 없어. 책상인가 봐. 그래서 어제부터 지금 책상에 들이붓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룩이 좀 있을 수 있다. 내가 이렇게 닦아야 되는데 뿌려놓고 마르면 되겠지 했는데 아까 지나다 보니까 한두 군데 얼룩이 좀 있었어. 그런데 몸에 나쁜 건 아니다. 편백나무 수액입니다. 물 아니면 편백나무 수액 둘 중에 하나야. 일단은 변명을 하자면 내가 아침에 A4랑 물티슈를 시키다가 조금 늦게 나왔다. 이게 552번. 자,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2개의 주사위를 450번 던져서 차가 차가 n 이하인 횟수가 n 이하일 확률. 자, 그러면 차가 2 이하인 횟수를 x라고 하면 그 횟수 x가 n 이하일 확률이 5.48%, 0.0548. 이때 n의 값을 표준 정규 목표를 이용해서 구해봐라.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써놓으면 우리가 이제 짐작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요걸 보고 매우 티가 나야 되는데 사실 내가 이렇게 적으면 판서 모양을 보고도 눈치를 좀 챌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속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적을 때는 이항분포일 때 이렇게 적습니다. 총 시행 횟수가 450번. 그 다음에 횟수가 얘가 무슨 횟수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보통 둡니다. 그러면 따라 붙어야 되는 게 있죠. 차가 2 이하인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차가 2 이하 1 확률을 p라고 해요. 요 이항분포 독립시행의 확률 요쪽 파트에 확률이 2번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확률은 지금 이 상황 자체는 뭘 여러 번 반복하잖아요. 근데 여기 들어가는 확률은 한 번 했을 때의 확률. 그 다음에 얘는 그러한 사건이 몇 번 이상 일어날 확률.
둘이 좀 다른 거예요. 이건 그냥 한 번짜리, 막 반복하지 않고 그냥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 그 다음에 얘는 그 사건이 몇 번 일어날 확률. 둘이 좀 다른 거예요. 문제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 여기가 아니고 얘예요. n번 이하로 일어날 확률 하면서 횟수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몇 번 이하로 일어날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그건 이쪽 얘기고요. 한 번짜리 확률은 내가 직접 구해야 되는 거지.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차가 2 이하가 되는 거. 차가 2 이하가 된다. 차가 0, 차가 1, 차가 2가 있겠죠. 차가 0이 된다는 얘기는 둘이 똑같은 거 나오니까 001, 아니 001.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똑같은 수가 나오는 거 1, 1, 2, 3, 3, 4, 4, 5, 6, 6. 6개. 차가 1인 거? 차가 1인 거 1, 2, 2, 3, 3, 4, 4, 5, 5, 6. 1, 2랑 2, 1을 그렇죠. 구분을 해야 돼. 왜? 여기 내가 지금 안 적었네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 이 말이 중요하죠. 이게 서로 같은 두 개의 주사위면 1, 2랑 2, 1을 구분하면 안 되고요. 서로 다른 주사위면 1, 2랑 2, 1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니까 그러면 10개. 그러면 8개. 얘가 이제 1, 3부터 1, 3, 2, 4, 3, 5, 4, 6 그리고 뒤집은 거에서 8개. 일단 서로 다른 주사위이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수는 36이에요. 그래서 차가 2 이하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36분의 24 3분의 2죠. 이게 서로 같은 주사위라고 하면 보통 이건 잘해. 그래놓고 주사위가 두 개니까 36 이러는데 서로 같은 주사위면 이것도 그러면 안 되죠. 만약에 지금은 서로 다르니까 뭐 그런데 나중에 서로 같은 두 개의 주사위 뭐 이런 걸 만나면 우리가 여기서 1, 2랑 2, 1을 지금은 구분을 했는데 서로 같은이면 1, 2랑 2, 1을 구분하면 안 되니까 얘가 5개, 얘가 4개, 얘는 뭐 상관없으니까 6개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요. 모든 경우의 수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1, 2랑 2, 1을 같은 상황으로 봐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모든 경우의 수를 셀 때 이걸 해야 됩니다. 얘가 뭐냐면 주사위를 두 개 던졌는데 여기가 1, 1, 여기는 1, 2, 여기는 2, 1, 여기는 2, 2 그래서 3, 4, 5, 6 1, 2, 3, 4, 5, 6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는 여기에 1, 1, 1, 2, 1, 3, 1, 4, 1, 5, 1, 6 2, 1, 2, 2, 3, 2, 4, 2, 5, 2, 6 해서 서로 다른 주사위일 때는 이걸 36개라고 말을 했었는데 6, 6에 36 했었는데 서로 같은 주사위가 되면 얘랑 얘가 같은 사건이니까 이걸 두 번 세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내가 머릿속에서 이게 서로 같은 주사위니까 이쪽 두 개를 두 번 세면 안 되는구나 하고 머릿속에서 이제 이렇게 띄워 놓고 같은 게 6개 있고 전체가 6, 6에 36이었으면 얘랑 얘 합쳐서 30개니까 여기가 15개, 15개겠죠? 그러면 내가 이 부분은 세면 안 돼. 저기서 셌으니까 서로 같은 주사위면 21개라고 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세야 됩니다. 이 문제랑은 관계가 없지만 그거 하나 바꾸면 이 부분이 생각보다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복병이에요. 36분에 들어가서 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주사위 2개 36 문제를 많이 풀어서 생기는 일이죠. 주사위 2개 36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1, 2와 2, 1을 다르게 보기 때문에 그렇다. 요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 지금은 뭐 거기서 함정 걸 계획은 없었나 봐요. 그냥 쭉쭉쭉 설명을 하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 차가 2 이하일 확률. 여기까지 오면 우리가 이항 분포를 적을 수 있습니다.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와서 오케이. 확률 변수 x 차가 2 이하인 횟수 x는 b에 450에 3분의 2 이러한 이항 분포를 따르는데 이 이항 분포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 300에 100을 따르니까
n번 이하일 확률이 0.0548. 그러면 여기가 0.4452. 0.4452 z값이 나 책이 없어요. 0.4452 z값이 마이너스 1.6? 표에는 1.6 적혀 있을 거고 이게 지금 왼쪽에 있는 상황이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이 부등호의 모양 보고 색칠된 자리가 여기라면 z값 음수, 아니 n값 음수, 그래서 마이너스 n의 z값 마이너스 1.6. 다시 말해서 표준 편차를 1.6개만큼 16을 뺀 거네요. 그래서 n은 284. 또 없으면 센으로 갑시다. 센에서 물어보고 싶은 거. (557)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장난감의 10%가 불량품이다. 다시 말해서 이거 하나 딱 집었을 때 얘가 불량일 확률이 10%. 한 개가 불량일 확률은 10%래요. 이때 n개 중 불량품의 개수를 x. 다시 말해서 내가 여기서 뭘 뽑는 시행을 n번 해. 아, 이게 불량인가? 이게 불량인가? n번을 뽑아봐. 총 시행 횟수가 n번. 이때 불량품의 개수, 불량인 횟수, 불량인의 불량인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항분포. 오케이, 확률 변수 x, 불량인 횟수, 불량인 녀석의 개수는 b의 n의 10분의 1. 이걸 따릅니다. 이때 절대값 x 마이너스 10분의 n이 2분의 1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자, 우리가 이걸 절대값 x 마이너스 10분의 n이 2분의 1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8664 이상이 됐으면 좋겠대요. 자,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있는 식들은 원래 이 자리에는 x가 3, x가 7 뭐 이렇게 적혀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적혀 있으면 아이고 얘는 x가 1 또는 x가 마이너스 1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고쳐서 생각을 해야 되고요. 물론 여기 보고 이 생각만 하고 손으로 안 적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어쨌든 생각은 해야 됩니다. 이게 x가 1이나 마이너스 1은 얘기구나. 마찬가지 x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말을 보고 x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란 얘기구나 하고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걸 바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좀 많이 느낌에 의존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얘를 이 방정식의 해라고 하고요. 얘를 이 부등식의 해라고 한다는 거죠. 여기에 x가 뭐 하고 적혀 있지 않은 상황들은 이걸 방정식이나 부등식으로 보고 얘를 그냥 풀면 돼요.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만났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풀 거야. 그러고 나면 이제 기술적인 부분만 해결되면 되네요. 절대값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말은 아이고 x가 마이너스 a부터 a 사이란 얘기구나.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였어요. 만약에 뭐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 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가는 거였다?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다 또는 x가 a보다 크다 이렇게 가는 거였죠. 높아심에 미안합니다. 고3한테 이런 걸 높아심에 이게 들어둬서 나쁠 건 없어요. 항상 그런 걸 누가 몰라 이러다가 갑자기 시험장에서 생각 안 날 수 있다니까요. 한 번쯤 들어서 나쁘잖아. 우리 안 들은 지 오래됐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게 절대값 땡땡땡. 이 부분을 그냥 통째로 무엇이라고 하면 얘는 요 안에 있는 녀석이 요렇게 마이너스 2분의 15랑 2분의 15의 사이 방정식이라고 했죠. 그럼 미지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누가 미지수냐면 당연히 확률 변수 x가 미지수죠. 그럼 난 지금 x에 대해서 풀고 있는 중이고 이건 치워야 되는 녀석인 거다. 우리가 식을 바라볼 때 문자가 여러 개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미지수인지를 정확히 해주는 겁니다. 이거 확률 변수 x가 미지수예요. 그래서 x가 어떻다라고 말을 해야 확률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x가 미지수고 요거는 치우면 되는데 얘랑 얘한테 10분의 n을 10분의 n, 10분의 n, 10분의 n 더해서 없애면 되겠죠. 우리가 이항이라고 하는 건 왼쪽 오른쪽 수준일 때 사용하는 거고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쟤는 어떻게 할 거야, 그죠? 이런 것들은 좀 더 원론적인 이야기, 원칙적인 부분 원래는 다 더해서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10분의 n 마이너스 2분의 15 10분의 n 플러스 2분의 15 일단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 상황은 이항분포로는 택도 없을 것 같고요. 이걸 정규분포로 고쳐야 되는데 MPQ 이렇게 생겼어요. 문제에서 하필 여기 10분의 n이 딱 있네. 그래서 10분의 n 10분의 n 플러스 2분의 15 10분의 n 마이너스 2분의 15 그러면 요거는 z값이 0 요거 z값이 얼마인지 아직 모르겠는데 문제에서 이 부분의 확률이 0.8664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대요. 8664 되게 해주는 녀석이 비교를 했는데 0.8664 되게 해주는 그러한 z값이 0.4332인가요? 1.5. 그게 1.5예요? 통계 수업 안 한 지 조금 돼서 또 기억이 가물하네요. 1이 0.3413, 1.5가 0.4332, 그러면 2가 0.4772. 잠깐, 나 책 있잖아. 4332. 뭐 우리 흔히 있지 않습니까? 엄마, 나 지금 핸드폰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흔히 있죠. 나 진짜. 자, 이게 1.5일 때 딱 0.8664가 될 거고요. 그럼 이 넓이가 이거보다 커지려면 요거에 해당하는 z값이 1.5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해당하는 z값 10분의 3 루트 n 분의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 하면 z값이 나오는데 요 z값이 1.5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꼴보기 싫은 분수부터 해결합시다. 이거 위아래 10을 곱해서 3 루트 n 분의 n 플러스 75 마이너스 n 얘가 1.5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요. 정리하고 x자로 곱하면 안 되고 양변에 2루트 n을 곱해야 되겠네. 그러면 50 3루트 n 대충 이쯤에서 정리해야 되나? n의 최대값? 내가 뭘 틀린 것 같은데?
이대로는 비교 못할 것 같고요. 그 루트 때문에 이대로는 비교 못할 것 같고요. 양변을 한 번 더 제곱해서 이렇게. 그러면 n은 9, 2, 18, 70, 9, 6, 54. 오. 97에 63, 97에 63, 277점 땡땡땡. 그러면 277까지 277까지 되겠다. 솔직히 우리는 이게 뭘 뜻하는지는 지금 잘 모르겠고, 이러한 식이 그래서 뭘 뜻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 그렇다 뭐 이런 겁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그 품질 관리 뭐 이런 그 이과생들 이렇게 취업하는 파트 쪽에 보통은 등장하는 공식이긴 해요. 그 수학 책에는 큰 수의 법칙이라고 적혀 있는 거랑 비슷하게 생겨 있는 구조인데, 큰 수의 법칙은 이런 식으로 그 조악하게 되어 있지 않고, 여기가 그 0에 한없이 가까운 어떤 값, 그 다음에 얘가 1에 한없이 가까운 어떤 값,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뭐 큰 수의 법칙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요. 뭐 또 아닌데, 일단 이런 식이 주어지면 그때부터 계산은 이렇게 하면 된다. 뭐 이런 겁니다. 어차피 그 공식 만드는 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고, 정확히는 대학교 가서 배우는 거고, 아 이런 상황에선 이런 공식을 쓰는 게 좋겠다. 아 이 공식이 이런 부분에서 이 상황에 맞지 않네. 뭐 이런 것들은 대학교 가서 하는 거고요. 우리는 지금 줬을 때, 야 이런 공식이 있어. 넣어서 계산해. 아 277. 이것만 우리가 지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바라봤을 때 이걸 부등식으로 이해를 하고 얘를 정리해서 x가 어떻다. 해를 구하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된다. 우리가 이제 이 흐름을 일단 이해를 할 수 있으면 그 다음은 계산이 좀 더럽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 다음 부분은 뭐 전교분포에서 했던 대로 가면 되는데 이 식을 보고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려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두 군데 정도 고비가 있네. 이거는 어려운 문제 맞네요. 교과서에도 비슷한 게 있을 겁니다. 근데 풀이가 이게 통계 파트의 이제 특징인데 풀이가 달라지진 않아요. 숫자는 건드릴 수 있는데 푸는 방법이 달라지진 않아. 소투나 미적분은 그거 숫자 하나 건드리면 갑자기 계산이 이렇게 훅 달라지면서 가야 되는 길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 동네는 뭐 바꾼다고 해서 뭐 풀이가 달라지지 않아요. 다 외우면 됩니다. 단원이 앞쪽하고 크게 성향이 달라요. 앞쪽은 외워서 되는 게 없고 막 콤마 하나만 바뀌어도 막 많이 달라지니까. 근데 뒤에는 뭐 딱 주어진 상황에 대한 계산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외우면 됩니다. 요거 어려운 문제인 건 맞는데 가끔씩 등장을 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긴 녀석들은 잘 좀 표시를 해놨다가 며칠 뒤에 또 한번 풀어보고 며칠 뒤에 또 한번 풀어보고 유사한 게 나오면 또 풀어보고 이렇게 해서 그냥 풀이를 외우면 됩니다. 나도 내가 이걸 이해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사실은. 그냥 외워진 거겠죠. 쌤 앞에서 혹시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앞에 더 없나요? 그러면 시스템에서 몇 개 같이 봅시다. 559 같이 갈까요?
칠판 길들이는데 한두 달 걸릴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559번 같이 봅시다. 한 개의 주사위를 36번 던져서 36번 던져서 3의 배수가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다. 그러면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주사위를 한 개를 던지고 있는 중 36번 던진다고 하긴 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확률은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의 확률. 한 번 던졌어요. 3의 배수 3, 6 쪽에 있나요? 그러면 3의 배수가 어쨌든 3의 배수야 라고 할 확률이 3분의 1.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을 반복하겠다. 자, 이때 기대값이 다른 말로 평균이었죠. 우리가 f의 a라는 건 x-a의 제곱의 기대값이래요. 세상에. x-a의 제곱의 기대값은 당연히 같은 얘기고 얘를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이 상황이 지금 이항 분포 상황이기 때문에 x의 평균, x의 분산, x 제곱의 평균 뭐 이런 것들을 다 구할 수 있는 상황이더라. 이의 x는 12, 분산이 mp q니까 여기에 3분의 1을 곱해서 3분의 1을 곱해서 8? 근데 얘가 중요한 부분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x제곱의 평균 지금 이런 거 이런 거 지금 구하는 중인 거예요. 이런 것도 구하는 중이에요. 우리가 x제곱의 평균이 여기 x의 평균에다가 12를 넣어서 144를 넘기면 152겠죠. 우리가 이러한 표현을 만났을 때 f의 a다 이런 표현을 만났을 때 저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요 식은 이름이 f고 얘는 a라는 미지수로 이루어져 있는 식이야 이런 뜻이에요. a가 지금 미지수가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2의 x 할 때 여기에서는 확률 변수가 x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어려운 표현인데 x에 대한 확률 변수를 가지고 정리를 해서 어쨌든 2의 x라는 건 x라는 확률 변수의 평균 값이죠. 값. 어쨌든 이걸 구하면 이건 상수인 거예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2의 x의 제곱하 지금 구해지잖아요. 이거 상수라는 거지. f의 a는 a에 대한 식인데 그러면 a에 대한 2차 식이에요. a가 미지수니까 a에 대한 2차 식이에요. 그러니까 a의 제곱 그 다음에 2의 x에다가 12를 넣어서 마이너스 24a 플러스 152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는 a에 대한 2차식이다. f의 a에 대해서 이제 알았어요. 뭐 하재요? 기억 vx가 12 그거는 뭐 아니네요. 이건 기억은 당연히 맞을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이런 식으로 파나? 자, 니은 f의 0, 152, f의 0, a에다 0 넣으라는 얘기예요. f의 0이라고 하면 이 자리가 0 된 거니까 a 0 넣어서 152 맞는 얘기.
a가 12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 이거 a-12의 제곱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맞아요. 그죠? 그래서 a가 12일 때 최소값 갖는 거 맞아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는 얘기구나. 아이고. 561번을 하나 더 같이 볼게요. 자, 두 확률 변수 x, y가 평균이 m, 2m이고 표준 편차가 2시그마,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평균이 m, 평균이 2m.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x 쪽이 더 커. 표준 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흩어진 정도가 크다는 얘기죠. 모래산을 더 흩어놨다는 얘기는 이게 더 평평하다는 얘기니까 x가 더 평평하고 y가 더 많이 모여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어디에 0이 있을 거고 기억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이 부분의 넓이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세상에 딱 봐도 이쪽이 훨씬 크네요. 이건 뭐 뒤집을 방법이 없어 보여요. x는 결국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면 이쪽이니까 0.5보다 분명히 작아야 되고요.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대충 봐도 0.5보다는 훨씬 큰 값이에요. 그 m과 2m이 양수라서요. 그래서 기억은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더 크다 맞는 얘기. 그 다음 니은 m부터 2m 사이일 확률 m부터 2m 사이일 확률 이건 모르겠는데 이거의 2분의 1이라고 하면 뭔가 또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계산을 한다는 건 z값을 구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x는 평균이 m이었으니까 요거 z값이 0이고요. 얘는 표준 편차가 2시그마니까 2m을 집어넣으면 2시그마 분의 m 다음에 y m부터 2m까지 y 그러면 얘가 0이고 요거 z값을 구해야 되는데 y는 z를 구할 때 시그마 분의 y 마이너스 2m 이렇게 넣어야 되니까 여기가 시그마 분의 마이너스 m z값이 얘가 요 z값의 2배네요 얘가 절대값만 놓고 보면요 여기다가 2 곱하면 얘가 마이너스 2 곱하면 얘가 돼요. 그러면 얘는 지금 요걸 한 칸이라고 봤을 때 얘는 이렇게 2칸 간 거예요. 그러면 이 넓이가 저 넓이의 2배다? 그건 아니죠. 그건 확실히 아니지. 이게 길이가 2배가 됐다고 해서 넓이가 2배가 되진 않아요. z값 1일 때 0.3413 그럼 z가 2일 때 0.68 어쩌고 그렇게 가지 않잖아요. z가 2가 돼도 그렇게 많이 커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이렇게 잘라서 이 부분보다 이 부분이 분명히 작으니까 한 칸 더 갔다고 해서 이만큼이 더 생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z값이 z의 절대값이 2배 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확률이 2배가 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y의 확률을 2분의 1 했다고 x의 확률이 되진 않아. z값이 2배인 건
알지만 그게 확률이 2배라는 뜻은 아니다. 그 다음에 디귿. 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B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과 같을 때 같을 때 그러면 얘의 Z값이랑 얘의 Z값이 서로 절대값이 같은 상황 Z값을 더해서 0 되는 상황이죠. A의 Z값은 2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 얘의 Z값은 시그마 분의 Y 마이너스 M 얘랑 얘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 둘이 더해서 0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얘가 3이면 이게 마이너스 3 돼야 되거든요. 양변에 2시그마를 곱해서 2b 마이너스 4m a 마이너스 m는 0 그래서 a 플러스 2b는 그렇다면 5m이에요. 디귿은 맞는 얘기구나. 이 동네 이런 게 하나쯤 있어요. 그래서 연습하다 보면 이런 게 조금 뭐랄까 중간중간 연습을 해봐야 될 수 있다. 막판에 몰아서 뭐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이게 정답은 공부하는 방법에 정답은 없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그 정규분포 문제들을 풀다가 이제 대충 이해가 된 것 같아 했을 때 한 번쯤 이게 보면서 좀 이제 튼튼하게 이해를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것 같다. 이렇게. 이거는 그래서 니은 부분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건지 Z값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건지 좀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고생하셨네. 뭐 2층 만드는 사람이 지금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동영상을 많이 깔아주지 않잖아요. 원래 지금 여기 동영상이 한 페이지에 막 2개, 3개씩 다 깔려 있어. 다음 페이지에도 막 다 3개네. 글쎄. 64, 65 2개를 해봅시다. 65번이 워낙에 유명한 문제라 교과서마다 아마 다 들어있을 거예요. 이제 64, 65 2개는 일단은 설명을 할 건데 한번 풀어보고 설명을 들어봅시다. 564번 갑시다.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1일 TV 시청 시간을 확률배수 x라고 하면 x는 평균이 60,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x가 5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1587이다. 이상하다. 자, y가 20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시오. 자, 그런데 y는 3x-4래요. 이상하다. 이거 x에 대한 부등식이라고 했죠. x값 구하면 되는 거예요. 4 넘기면 210, 3으로 나누면 70. 7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구나.
이 부분을 구해야 되는데 나는 이 부분이 0.1587인 걸 알아요. 그래서 0.841 더해서 9 더해서 9 더해서 9 마지막에 10 이렇게 맞춰주는 거더라. 아이고 다행이네. 답이 1587이 아니라서 그래도 다행이네요. 부등호 모양 때문에 너무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그 답이 같은 건 아니었네. 565번 요게 조금 이제 오래되긴 했는데 표현이 좀 복잡해요. 거기 보니까 막 한글로 적혀 있어요. 뭐 공장에서 생산되는 병의 내압 강도는 어쩌고 저쩌고 그걸 X라고 둘게요. 뭐 얘가 뭐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하니까 X는 정규분포 M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고 40보다 작으면 불량 40보다 작으면 불량 자, 그래서 G라는 녀석은 3시그마분의 n-40이래요. 근데 얘가 0.81 때 이때가 무슨 때냐면 n-40이 2.4 시그마일 때네요. 아무튼 그래요. 이때 불량품일 확률을 구해라. 불량일 확률, 다시 말해서 X가 4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라. 이 확률이 불량일 확률이었거든요. 그러면 시그마 분의 40 마이너스 M 그죠? 40 마이너스 M 근데 M 마이너스 40이 이거라고 40 마이너스 M 아니고 M 마이너스 4가 2.4 시그마 그러면 40 마이너스 M은 마이너스 2.4 시그마 그래서 Z가 마이너스 2.4보다 작거나 같다. Z가 마이너스 2.4구나. 그래서 얘가 0.4918 그러면 요 0.24보다 작을 확률은 0.0082 오. 병이 불량품일 확률이 1%가 안 되네요. 뭐 이런 상황이다. 그다음에 뭐 서술형에서도 하나 정도 볼까요? 왜 그러지? 다 안 하고 싶게 생겼는데 570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1, 2, 3이 적힌 흰 공 3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때 A, B가 공을 하나씩 꺼낼 때 A가 꺼낸 공에 적힌 숫자가 B가 꺼낸 공에 적힌 숫자보다 크면 A가 10점, 그렇지 않으면 B가 5점. (15번) 반복한대요.
꺼낸 공을 다시 넣는데요. 꺼낸 공을 다시 넣겠다는 얘기는 이제 독립시행 말하는 거고, 반복하는 상황. 아, 이게 지금 이항분포 상황이구만. 기대값은 평균이니까 이항분포에서 기대값 구하는 MP 뭐 이런 거 물어보려고 하나 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문제가 조금 그 포스가 있어 보이기 시작하면 제일 중요한 건 확률 변수입니다. 여기서 뭘 확률 변수로 둘지를 정확히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15회를 반복 시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A가 꺼낸 공에 적힌 수가 B가 꺼낸 공에 적힌 수보다 큰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면 어떻고 이렇지 않으면 어떻고 막 이러니까, 이 사건이 벌어질 확률과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횟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이게 이항분포예요. 그냥 반복하면 이항분포는 아니고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반복하는 상황일 때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가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거나 막 갖다 놓고 야 반복할 거야. 고양이가 지나갈 확률 갑자기 뭐 그런 식으로 되진 않아요. 우리가 어떤 시행을 반복했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을 때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더라. 내가 A가 더 큰 숫자를 꺼내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요 확률을 P라고 했을 때, 이때 X가 B의 15의 P를 따르는 거예요. 확률 변수가 중요하다. 문제에서 점수 어쩌고 얘기하는데 지금 거기까지 못 가요. 지금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점수가 이항분포를 따라 마음대로 막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이항분포의 확률 변수는 횟수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의역을 해서 횟수를 뭐 개수로 바꾸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뭐 내가 1000개를 조사했다. 그랬더니 뭐 몇 개가 나왔다. 그게 이제 1000번 조사했더니 몇 번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의역이 가능한 상황이겠죠. 어쨌든 이항분포는 확률 변수가 무조건 횟수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점수 이야기는 이거 횟수로 다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사건이 4번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뭐 A가 40점. 뭐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일단은 그건 나중에 생각할 문제. 이항분포 얘기를 끝을 좀 내놓고 가야 될 것 같아. 확률 구해야죠. A가 더 큰 걸 꺼낼 확률. 자, 그냥 막 꺼내. A가 뭘 꺼내고 공 하나씩 동시에 꺼내는구나. A랑 B가 동시에 하나씩 꺼내요. 어떻게 동시에 꺼내지? 뭐 그렇다 칩시다. 동시에 꺼내요. 2개가 나와. 2개가 나오는데 하나가 A 거, 하나가 B 거. 동시에 꺼내니까 모든 경우의 수는 아닌데. 아니. 동시에 꺼내도 A가 1 꺼내고 B가 2 꺼낸 거랑 A가 2 꺼내고 B가 1 꺼낸 건 다른 거죠. 그럼 다른 거는 이건 동시에라는 말이 아무 의미가 없네요. A랑 B가 꺼내는 거니까 이건 차례로 꺼내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어쨌든 A가 까만 1을 꺼내냐 하얀 1을 꺼내냐 뭐 이게 달라지면 달라지는 거니까 얘는 그냥 A가 뭘 하나 꺼내고 B가 뭘 하나 꺼내고 모든 경우의 수가 6 곱하기 5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다. A가 고를 수 있는 공 6가지. A가 꺼내고 있는데 그걸 B가 같이 붙잡고 올라오면 안 되니까 B는 다른 걸 꺼내야 되잖아요. 어차피. 그럼 B가 꺼낼 수 있는 거 5가지. 이때 A가 더 큰 수를 꺼내다는 얘기는 A가 2를 꺼내고 B가 1을 꺼내거나 1을 꺼내거나 A가 2를 꺼내고 1을 꺼내고 1을 꺼내고 얘가 3을 꺼낼 수도 있고 3을 꺼낼 수도 있는데 이때 4가지 1, 1, 2, 1, 1, 2, 4가지. 그래서 2, 4, 6, 8, 10, 12개.
그러면 P가 5분의 2구나. 그래서 A가 점수를 얻는 횟수의 기대값은 6입니다. 그러면 A가 얻을 거라고 기대되는 점수는 60점이죠. A가 얻는 점수의 합의 기대값 60점. 6번 점수를 얻을 거야. 그러면 60점을 얻겠죠. 그러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가 기대값이 6이면 일어나지 않는 횟수의 기대값은 일어나지 않는 건 11이겠죠. 6번 일어날 것 같아. 그 말은 이거 11번 정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 똑같은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B가 점수를 얻는 횟수의 기대값이 11입니다. 그러면 B가 얻을 점수의 기대값은 5점씩 얻으니까 55점이네요. 총 15번 중에 6번 일어날 것 같아. 11번 안 일어날 것 같아. 똑같은 얘기란 뜻이에요. 9번. 미안해요.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네. 9번. 그 부분이었구나. 9번이래요. 그러면 45점. 아니, 너무 많이 불공평하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2번 할 필요는 없고요.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확률 분포, 이항 분포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어나는 횟수의 기대값 6, 일어나지 않는 횟수의 기대값 나머지 이렇게 돌릴 거다. 오케이, 됐습니다. 72번 하나 해보고 추정을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72번 해봅시다. 자, 1000명을 대상으로 달리기 기록을 조사했더니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 이때 18초 이상. 자, 그러면 달리기 기록은 뭐 어쨌든 이쪽으로 올수록 숫자가 커지는 거니까 18초 이상이 여기.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159명 하고 적으면 안 되고요. 이 자리는 확률을 표현하는 넓이를 확률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통계 파트에서는 확률을 비율로 이해를 해도 좋다. 확률과 비율은 같은 이야기더라. 그래서 내가 1000명 중에 159명이니까 이 부분에 해당하는 학생의 비율이 0.159. 그러면 0.159면 여기가 0.341. 뭐 일단 냉큼 이런 식으로 이 평균에 붙어 있는 쪽을 찾겠죠. 0.341이 되게 해주는 Z값이 1. 그러면 표준 편차가 없네요. 표준 편차 하나만큼 와서 18이 된 겁니다. 일단은 그래요. 그 다음에 14초 이하인 학생이 67명. 그러면 0.067. 그러면 0.433. 0.433, 1.5. 그러면 이 자리 Z값이 마이너스 1.5. 그래서 이게 얼마야? 이게 4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야? 4가 시그마 1.5 시그마. 얘가 2.5 시그마니까 시그마는 25분의 40. 5분의 8. 1.6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평균이 안 이쁘네. 평균이 여기서 1.6을 빼서 16.4가 평균이고 내가 구해야 되는 건
95.6 이상일 확률인데, 그러면 얘가 이제 헷갈린다. Z값이 164, 156.82 0.5 마이너스 0.5니까 얘가 0.341 그러면 여기가 0.5 0.841 이렇게 0.5가 0.192 그러면 692 이렇게 일단은 집에 가서 뒷부분들은 공부를 해보고요. 오늘은 추정을 갑시다. 일단 이번 주는 뭐 세내는 숙제가 많지 않을 것 같고 어제 줬던 프린트를 풀어야 돼요. 그거 얼마큼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줬던 프린트가 다 채워져야 이제 요거 연습할 때 좀 편할 거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는 사실 조사가 다 끝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의 키, 뭐 아니면 뭐 수학 성적, 뭐 아니면 뭐 천안 시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통근 시간, 어디로 출근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세요? 이거를 출근하는 모든 사람한테 다 조사를 할 수 있을 때, 다 조사할 수 있을 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이 얼마고 이 집단의 표준 편차가 얼마고 그러면 나는 그 회사까지 가는데 40분이 걸리는데 그러면 내가 보통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가는구나 늦게 가는구나 나보다 더 오래 걸리는 사람이 몇 %구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도시에 그 교통체계에 문제가 있다 없다. 아니 내가 40분이 걸리는데 알고 보니 나보다 그 출근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쓰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그러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도로가 아마 문제가 있는 거죠. 도로를 더 뚫어야지 집을 지을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40분이 걸리는데 알고 보니 나만 그래. 뭐 그러면 직장을 옮겨보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건 조사가 다 됐을 때 이야기. 근데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해보지 않은 것들에 대한 걸 이제 수학적으로 그 가능성이 높은 결과를 예측해내는 것들이 이제 사실 메인입니다. 우리 이제 심리학과도 통계가 기반이죠. 언제 어디서 나왔던 얘기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조사하진 않아요. 방금 태어난 이 친구까지 태어나자마자 자 이거 작성해 이러지는 않는다고. 그렇게는 어렵죠. 근데 대체로 그렇더라.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둘 거예요. 우리가 이미 조사가 다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조사하려고 하는 집단, 엄밀하게 말하면 조사하려고 하는 집단을 모 집단이라고 해요. 실제로는 여기 띄어쓰기 안 합니다. 실제로는 띄어쓰기 안 하는데 그냥 한 단어라서 안 하는데 모 집단이라고 해요. 뭘 이렇게 모집하는 게 아니고 모 집단이에요. 그 어머니 모자 써서 모 집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집단에서 몇 개를 뽑아. 이걸 이제 표본이라고 해요.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뭐 한 1억 명 정도를 뽑아서 이렇게 뭐 조사를 해, 심리 테스트를 해. 그래서 이런 환경에 있는 사람은 대체로 이런 마음 상태구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사람들을 조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다 그럴 거야 라고 말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모 집단에 지금 다루고 있는 것들은 그래서 뭐 무슨
뭐라고 해야 돼? 이 사람이 뭐 기계공학을 좋아할 확률 뭐 그런 걸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숫자로 표현되는 것들. 지금 우리 요 책에서 배울 내용은 이 집단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이제 받을 때 숫자로 받는 거. 양계장의 달걀의 무게, 비누 공장에서 생산한 비누의 무게, 아니면 뭐 형광등을 만드는 회사에서 만들어낸 이 형광등의 수명, 뭐 이런 것들을 숫자로 받았을 때, 이런 것들을 숫자로 받았을 때, 그걸 다 조사할 수 없다면 이 중에 표본을 일부 조사하겠다. 이때 모집단에 이러한 데이터들을 받아주는 변수, 확률 변수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한 변수를 x라고 하는 녀석에다 넣을 수 있다면 x가 뭐 3일 수 있고 8일 수 있고 14일 수 있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다고 했을 때 뭐 얘가 뭐 평균이 있고 분산이 있겠죠. 지금부터 해야 되는 이야기는 이 표본을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걸 뽑을 때 첫 번째 표본을 뽑는 걸 추출이라고 하는데, 추출에는 복원 추출이라는 게 있고 비복원 추출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복원 추출은 꺼내고 다시 넣는 거예요. 비복원 추출은 꺼내고 이제 이건 내가 갖고 하나 다시 꺼내는, 이게 비복원 추출이죠. 요 동네에서 임의 추출이라는 단어가 가끔 나옵니다. 가끔 임의 추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요것도 복원 추출과 똑같은 이야기, 같은 단어를 약속을 한 거예요. 그냥 단어 뜻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가볍게 그냥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을 구분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근데 절대 어렵게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복원 추출로 뽑는 방법의 개수 구해라, 비복원 추출로 뽑는 방법의 개수 구해라. 통계가 아닌 것들에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통계 단원에 들어와서 하는 것들은 이 데이터가 무지하게 많을 때 통계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이때 우리가 왜 이걸 그냥 가볍게 들으면 되냐면, 이 모집단의 X들이 엄청 많고 표본을 엄청 많이 뽑으면 비복원 추출도 그냥 복원 추출하고 비슷하게 계산해도 됩니다. 그래서 수학책에서는 그냥 이거 다 복원 추출로 계산을 할 거고, 복원 추출로 계산했을 때의 공식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할 거예요. 비복원 추출은 공식을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근사적으로 그냥 복원 추출이라고 생각할 거다. 쉽게 말해서 내가 아까 얘기했던 1억 명 정도 심리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1억 명에 내가 3번 들어갔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원래는요. 근데 그렇게 하지, 3번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식으로 추출을 했어야 이게 올바른 데이터인데, 수학에서 말하는 올바른 추출인데, 이 공식을 사용할 수 있는 올바른 추출인데, 이게 지금 설명할 공식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원래는 복원 추출 상황에서 사용하는 건데, 근데 막 1억 명씩 뽑고 막 그럴 거면 비복원 추출로 뽑은 걸로 해도 상관없다. 거의 뭐 차이가 안 날 거다. 그냥 그런 얘기죠. 이게 워낙에 커지면 차이가 안 날 거다. 그래서 알고만 있어주면 됩니다. 시험 임박했을 때 이런 단어가 등장을 했을 때만 우리가 이제 조금 뭐 조심해야 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비복원 추출이나 복원 추출이라는 건 뽑고 넣고 다시 뽑은 거, 뽑고 그건 치우고 다음 거 뽑은 거, 뭐 그냥 그 정도의 뜻이다. 그런데 보통은 이 단어는 아무 의미가 없다. 뭐라고 적혀도 나는 그냥 공식 하나밖에 안 줄 거고 그냥 그대로 하면 된다. 추출은 뭐 특별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추출이라고 하는 모집단에서 뭘 뽑았어. 요걸 이제 뽑은 걸 표본이라고 하는데, 뽑으면 표본을 뽑았어요. 뽑으면 이제 표본의 크기라는 게 생기는데, 이 표본의 크기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로 바꿔 설명하면
그냥 개수 말하는 겁니다. 7개 뽑았어. 그럼 표본의 크기가 7이에요. 80개 뽑았어. 그럼 표본의 크기가 80이야. 누가 나한테 표본의 크기가 200이야 라고 말을 하면 200개 뽑았다고 하고 알아들으면 된다. 그냥 단어가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이런 단어다. 표본의 크기라는 단어는 표본의 개수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다. 일반적으로 표본의 크기는 보통 n으로 둡니다. 내가 여기서 n개를 뽑아. 뭐 이만큼이 있는데 이 중에 n개를 뽑아서 이 표본의 평균을 내요. 이 표본들의 평균을 x바라고 할 겁니다. 여기가 좀 중요해요. 표본을 뽑아서 평균을 내서 x바라고 할 건데 지금부터 해야 되는 이야기가 요 x바라고 하는 녀석들이 모여있는 집단을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표본을 뽑을 때 이렇게 표본을 뽑을 수도 있고 이렇게 표본을 뽑을 수도 있고 이렇게 표본을 뽑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뽑으면 뭐 x바가 얼마 나오겠지. 이거 평균 내면 얼마. 이걸로 평균 내면 또 평균이 얼마. 이걸로 평균 내면 평균이 얼마. 이걸로 평균 내면 평균이 얼마. 평균이 얼마. 평균이 얼마. 평균이 얼마. 평균. 뭐 여기에 모집단에 그 x값들이 뭐 10,000개 있다고 칩시다. 10,000개 있는데 그 중에 100개 뽑았어. 그러면 x바는 10,000개 중에 100개를 뽑는 경우의 수만큼 나와야 돼요. 엄청 많이 나와야 돼요. 실제로 그런 짓을 할 예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가상의 집단입니다. 진짜로 하진 않아요. 하지는 않아.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진짜로 하진 않아요. 그런데 왜 이런 집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수학자들은 이 미지수라는 걸 이용해서 내가 한 것처럼 만들 수 있잖아요. 우리 시그마도 그런 거 있었죠. K가 1부터 N까지 K 2분의 N에 N 플러스 1 이러면 이 자리에 1인 거, 2인 거, 3인 거, 4인 거, 100인 거, 10만인 거 이거 다 한 거잖아요. 필요하면 그때 넣어서 만들어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내가 이게 총 뭐 몇 개고 그 중에 표본이 N개일 때 뽑는 방법 이걸 뽑아서 X바가 뭐가 나올 수 있는데 얘네들은 뭐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를 n으로 나눈 거 x1 더하기 x3 더하기 x n으로 나눈 거 이러면서 그걸 미지수들을 이용해서 다 한 것처럼 적을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서 이 가상의 집단을 공부를 해뒀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사실은 통계적인 도구를 약간 더 동원을 해야 수학만 가지고 안 되고 통계적인 자료를 통계적인 도구를 조금 더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만 받을 건데요. 결론적으로 모집단의 평균이 M, 모집단의 분산을 V라고 하면 이 X바들을 만약에 내가 다 만들었다면 복원 추출을 이용해서 뽑았던 애를 또 뽑으면서 추출하는 뭐 이런 복원 추출을 통해서 X바를 전부 다 만들어 볼 수 있었다면 이 X바들의 평균이 M, 이 X바들의 분산이 N분의 분산이 된다. 사람들이 이걸 만들어 두었더라. 그래서 실제로 요거 한 개만 할 건데 표본을 막 여기도 뽑고 여기도 뽑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이런 게 있어. 다 못하겠는데 이 중에 표본을 하나 뽑아야지 하고 뽑아서 저 X바만 딱 보고 저 X바가 어떻다라고 설명하는 이런 걸 하러 갈 겁니다. 일단은 이걸 설명하고 있는 가장 좋은 예시를 하나 보고 돌아올게요. 딱히 뭐가 없냐? 오케이, 여기 있다. 607번으로 갑시다. 자, 어느 학교 학생들의 몸무게가 평균이 65kg, 표준 편차가 5kg이에요. 어느 학교 학생들의 몸무게가 평균이 65, 표준 편차가 5kg이에요. 이 중에 25명을 추출을 해서 평균을 내면 이 평균이 얼마 나오겠죠?
이게 우리 이제 학교에 모르겠어요. 아직은 좀 분위기가 그런데 솔직히 몇 년 안에 그 고등학교 정도 되면 초등학교는 좀 힘들 수 있는데 몇 년 안에 고등학교들은 보통 엘리베이터 한 몇 개씩은 다 설치해 주겠죠. 이게 하루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게 얼만데 엘리베이터 설치해 주겠죠. 근데 이제 엘리베이터 설치를 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같은 시간대에 많이들 움직이니까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려면 최소한 한 번 탈 때 한 30명 정도는 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될 텐데 중요한 건 엘리베이터가 문을 통과할 때 1명, 2명 이렇게 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무게가 중요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무게가 얼마 되는 사람들이 탈 거다. 내가 야 이거 30명까지 탈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건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지. 야 65kg인 사람 10명이랑 66kg인 사람 5명이랑 뭐 이렇게 탈 수 있어 하고 얘기를 해주면 뭐 어떻게 뭐 타면서 몸무게 부르면서 타? 누가 더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평균을 내놓는 거죠. 대략 이 엘리베이터는 평균이 64부터 66 이하인 애들이 한 10명 정도 탈 수 있는 거야 하면 이게 10인승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게 이 사람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야 우리 엘리베이터 타자 라고 했을 때 얘네들의 무게의 평균이에요. 이 학교 애들은 평균이 이 정도 되겠다. 그럼 몇 명까지 타라고 해야겠다 하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측을 하는 거야. 전체는 다 알아요.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평균 65 정도 돼. 그래서 이 중에 25명을 태우려고 하는데 25명의 평균이 아이고 이런 25명이 그 X바가 이제 이 25명의 평균인데 이 X바가 64 이상 66 이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거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는데 방금 했던 이야기 X는 어쩌다 한 명이 뭐 50kg인 애가 있을 수 있어요. 어쩌다 한 명이 70kg인 애가 있을 수 있다고. 근데 평균을 내면 50하고 70이 같이 타면 평균에서 60kg 나오잖아요. 이게 50인 애는 평균에서 엄청 멀고 70인 애는 평균에서 좀 가깝긴 한데 60 내면 걔네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평균적으로 몰리더라. 이 X바가 이거랑 분포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X바를 내가 전부 다 구했다면 이 X바는 그래서 얘도 정규 분포를 따르긴 할 텐데 얘는 평균이 평균이 똑같고 표준 편차가 달라요. 표준 편차가. 얘의 분산은 n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얘의 표준 편차 루트 씌워서 루트 n분의 루트 v 다시 말해서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자리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x바의 분포는 원래 분포랑 좀 달라진다. 뭐가 달라진다? 표준 편차가 달라진다. 그러면 64가 마이너스 1, 66이 1이니까 z값이 마이너스 1, z값이 1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될 확률은 0.68이다.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이유에서 그 공산품들을 판매를 할 때 이렇게 한 개씩 파는 것보다 여러 개 묶어서 파는 게 불량률이 적어요. 왜냐하면 어쩌다가 비누 같은 걸 만들었는데 어쩌다가 비누가 좀 무거운 게 나오고 어쩌다가 비누가 좀 가벼운 게 나왔어도 걔네끼리 섞이면서 평균 내면 어쨌든 내가 생각했던 그 무게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 표준 편차가 줄어든다. 근데 어떻게 줄어드냐? 루트 n으로 표준 편차가 나눠져 분산이 n으로 나눠지는 새로운 분포를 따른다더라. 그래서 나한테 이제 이 한 명을 추출하지 않고 막 25명을 추출했을 때 이 25명의 평균이 어떻게 되겠냐 하고 물어보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외우면 됩니다. 이것도 결론적으로 외우면 됩니다. 이 25명의 평균이라고 하는 녀석은 가상의 집단을 하나 구성했을 때 이 집단이 또다시 정규 분포를 이루게 될 텐데 얘는 평균하고 분산이 저거랑 달라요. 그래서 얘의 평균, 얘의 분산을 가져다가 표준화를 해줘야 돼.
X바는 평균하고 분산이 X의 평균 분산하고 다른 거였어. X바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더 이렇게 특정 좀 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그 특별한 녀석, 막 65보다 많이 크다던가 65보다 많이 작다던가 이런 애가 하나쯤 나올 수 있지만 그런 평균이 나오는 건 정말로 어렵거든요. 이게 누가 가다 보니까 뭐 55kg짜리가 하나 탔어. 그럴 수 있지. 근데 평균이 55kg이 나와? 그러긴 진짜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게 평균이 65kg인 학교에서 25명이 탔는데 25명이 평균이 55가 나와? 그건 정말로 어려운 일이겠죠. 이거보다 얘가 표준 편차가 더 작아진다. 좀 더 많이 모여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표준 편차가 이제 사용이 되는데 그걸 계산을 이미 사람들이 해놨어요. 나는 그냥 외울 겁니다. n분의 v가 새로운 분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새로운 표준 편차. 그래서 x바를 x바의 확률을 구할 때는 x바의 확률은 저걸로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구하는 거야. 그래서 정규분포를 따를 때 x가 정규분포를 따르면 x바도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이때 평균 똑같고 표준 편차는 루트 n으로 나눠야 된다가 결론입니다. 610번 해봅시다. 정규분포 250의 18의 제곱을 따르는 그러한 모집단이 있어요. 여기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을 해서 x바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요 x바라는 녀석은 어떤 새로운 집단, 물론 이건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 집단은 아니고요. 어쨌든 새로운 집단, 수학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평균이 250의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18인 이러한 새로운 집단의 확률 변수인데, 내가 x가 253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0.0668 이게 250이고 여기 어디에 x바가 있어서 x바가 x바가 253이 있어서 253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0668이래요. 다시 말해서 z값이 1.5래요. 그래? 뭐 이런 뜻이겠죠? z값이 1.5란 얘기는 요 253을 표준화했더니 1.5가 나왔다? 이때 표준화를 하면서 여기 자리에 시그마를 18 쓰면 안 되고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써주는 거. 이거가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겠죠. 그러면 약분해서 15로 나누면 이 144개 뽑았구나. 오늘 왜 이러지? 미안해요. 잠시만요. 여기 2 빼먹었다. 계산이 많이 이상한데? 한 번만 다시 갈게요. 약분하고 여기 2, 약분하고 9. 이게 81개 뽑았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계산을 묻는다기보다 개념 묻고 있는 겁니다. x바의 확률 분포를 작성해낼 수 있냐, 새로운 확률 분포를 우리가 이제 따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냐,
뭐 이 정도 물어보는 겁니다. 계산이 좀 지저분하긴 한데 일단 메인은 이해를 못고 있는 것 같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앞에 이제 용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시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A 스텝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음에 뒷부분에 뭐 모평균 추정 신뢰 구간 이런 것들은 공식 돌릴 거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별다른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이상한 느낌이 사라지는 순간 추정은 제일 쉬운 파트가 됩니다. 사실은 내가 늘 이야기하는데 추정은 혼자 공부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 하는지 용어들이 어려워서 그 진입장벽이라고 하죠. 근데 딱 들어가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진짜 사실 하는 게 없어요. 똑같은 것만 나와. 그래서 마스터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제일 짧아. 처음에 진입장벽은 조금 높은 편이다. 오늘은 일단은 그냥 가볍게 이런 거 할 거야 정도만 한 거고요. 마음 같아서는 오늘 끝내고 싶었는데 C스텝에서 시간을 좀 많이 써서 많이 못 나갔네요. 어쨌든 오늘 숙제는 이거 94쪽까지 해보고 쌤은 94쪽까지 해보고 어제 줬던 프린트를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오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통계는 뭐 진도 마무리 합시다. 고생했습니다.